충격, 이스라엘 무인기, 이란 유조선 공격. 그런데 이란 유조선이 시리아 서부 해안에서 공격을 받아 최소 3명이 사망했다고 24일 현지 시간 AFP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라미 압델 라흐만 시라 아인권 관측소 대표는 AFP 통신에 이번 공격으로 유조선 승조원 2명을 포함해 시리아인 3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압델 라흐만 대표는 이스라엘의 공격인지 알지 못한다. 며 이란 유조선은 이란에서 출발했으며 시리아 바니야스 항구 부근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이번 공격에 무인기가 아니면 미사일이 동원됐는지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시리아 국영 SANA 통신은 시리아 석유부를 인용, 유조선은 레바논 방향에서 날아온 무인기의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유조선 내 화재는 현지 진화된 상태다. 월스트리트저널 WSJ은 지난달 미국과 중동의 관리들을 인용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스라엘이 지난 2019년 말부터 시리아로 향하는 유조선 최소 12척을 공격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이란산 원유를 싣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이란 유조선 무기 운반선 비밀리에 공격. 최근 잇따른 이란 국적 선박 폭발은 이란의 무기 원유 거래를 막으려는 이스라엘의 공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 WSJ과 영국 더 타임스는 12일 현지 시간 이스라엘 정보당국과 특수부대가 시리행 이란 선박을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관리들은 이들 공격에는 이란이 중동 지역에서 무기를 포함한 화물을 배로 실어 나르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속에 이란은 시리아와 원유 거래를 은밀히 계속하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들 유조선은 수억 달러어치의 원유를 실어 나른다. 중동의 한 군 관계자는 이란 선박은 허위 행선지를 신고하고 낡고 오래된 선체를 이용해 은밀히 이동하며 때로는 유조선에서 다른 선박으로 석유를 옮겨 싣는 방법으로 추적을 피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란의 이런 은밀한 원유 거래를 가장 경계하는 국가는 중동 지역 내 최대 적성국 이스라엘이다. 한 해운 전문가는 WSJ에 이스라엘이 2019년 말부터 홍해나 지중해 공해상에서 최소 12척의 이란 선박을 기뢰 등을 이용해 타격했다고 전했다. 이 전문가에 따르면 이란산 석유를 실은 선박에 대한 12차례의 공격 중 3차례는 2019년에 발생했다. 또 다른 해운 전문가는 지난해에만 6차례 이란 화물선이 공격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달 레바논에 정박 중이던 이란 유조선에도 이스라엘 공작원들이 선체 부착 폭탄, 림펫 마인스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이 폭탄은 정박 중인 선박에 은밀히 설치되며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스스로 폭발해 선체에 구멍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타임스는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와 군정보당국이 공동으로 시리아행 이란 선박을 식별 및 추적했을 것이며 해군 특수부대가 작전을 수행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딴 선박 폭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언론 취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더 타임스는 전했다. 메흐르 통신 등 이란 매체는 지난 10일 유럽으로 향하던 화물 컨테이너선 샤흐레코드 호가 폭발물 공격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란 국영 해운업체 IRISL은 이런 테러 행위는 해적 행위이며 상업선박 보안에 관한 국제법에도 위배된다. 며 관련 국제기관을 통해 가해 주체를 확인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루살렘 포스트에 따르면 샤흐레 코드호 폭발 사건을 조사하는 익명의 이란 관계자는 지리적인 위치와 선박의 목적지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공격은 시오니스트 정권, 이스라엘이 감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3. 이스라엘 무인기 시나이 반도 공습 5명 사망, 종합. 이스라엘 무인기가 9일 현지 시간 이집트 동북부 시나이 반도를 공습.
이슬람 무장단체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5명이 사망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집트 당국 고위 관계자들은 이날 익명을 전제로 이스라엘 무인기가 이스라엘과의 국경에서 5km 떨어진 지점의 시나이 반도를 공격해 이슬람 무장 세력 5명이 죽고 로켓 발사대가 파괴됐다고 밝혔다. 이집트 국영 메나, MENA 통신도 국경 인근에 설치된 이스라엘 공격용 로켓 발사대 1대가 폭발한 영향으로 이슬람 무장대원 5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으나 그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전하지 않았다. 이집트군 대변인인 아흐메드 무함마드 알리 대령은 이날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에라그라 지역에서 발생한 2건의 폭발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정보당국 관계자는 이번 공습이 이집트와 이스라엘 양국의 협조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는 어떤 세력도 이슬람 지하디스트, 이슬람 성전주의자, 공격의 자국 영토를 이용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집트 정부의 방침과 배치된다. 이 관계자는 9일 이른 시간부터 무인기가 공격 지점 인근에 이스라엘 연공을 비행했으며 폭격도 그쪽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인근 부족 지도자는 이스라엘 무인기 폭격 후 몇 분 만에 이집트군 헬리콥터가 공습 지점으로 날아왔다고 전했다. 알리 대령은 그러나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스라엘에서 이집트 영토를 향한 어떤 공격도 없었으며 양국이 이번 공습에 협력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전날 안보상의 이유로 시나이 반도에 인접한 에일라트 공항을 폐쇄한 이스라엘 정부도 이날 공습에 대해 공식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편 시나이 반도에서 활동하는 알카에다 연계단체는 흔치 않은 이스라엘의 이번 무인기 공습이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사르 베이트 알마크디스, 성지, 위 지지자들 이라 불리는 이 단체는 10일 인터넷 성명에서 이스라엘을 겨냥한 로켓포 공격을 준비하던 대원들이 전날 이스라엘의 무인기 공습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안사르 베이트 알마크디스는 전사자는 모두 4명으로 이집트 시나이 부족 출신이며 1명은 공습에서 살아남았다고 덧붙였다. 4. 최악 치닫는 이스라엘-이란 그림자 전쟁. 지난해 11월 27일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의 한 마을. 이란 핵개발의 아버지로 불리던 모센 파크리자데가 방탄차를 타고 부인과 함께 휴양지 아부사르드로 향하고 있었다. 무장 경호 차량 3대가 앞뒤에서 호위했다. 차량 행렬이 회전식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150m 거리에 있던 한 픽업 트럭에서 총탄이 날아들었다. 파크리자데는 급하게 차량 밖으로 나왔지만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총탄을 피할 순 없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뒤 그는 곧바로 숨을 거뒀고 함께 있던 경호원 2명도 사망했다. 픽업 트럭에 설치된 기관총은 무인 원격 조종으로 작동했고 총격을 끝낸 뒤 차량은 자폭장치로 폭파됐다. 불과 3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란 정부는 이 사건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했다. 중동의 앙숙 이스라엘과 이란이 40년간 이어온 그림자 전쟁의 한 장면이다. 그림자 전쟁은 정규 군사력을 동원한 직접적 전쟁 대신 비밀스럽게 적국을 공격하는 것을 말한다. 사이버 테러, 핵 과학자 등 요인 암살, 주요 시설 드론 공격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싸움은 올 들어 위험한 수위까지 올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BBC 방송은 두 나라는 서로에게 엄청난 파괴력을 줄 수 있는 전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은밀한 전쟁을 해왔다. 하지만 이란 핵합의 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문제를 두고 싸움이 격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1일 이란 중부 나탄즈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가 기폭제였다. 이란 당국에 따르면 핵시설 내 전기 공급이 끊기고 화재가 발생하면서 원심 분리기가 손상됐다. 나탄즈 핵시설은 이란 핵합의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개량형 원심 분리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침입자들이 주 전력망과 예비 배터리를 동시에 끊었고, 갑자기 전력이 끊기자 원심분리기의 회전이 통제되지 않아 수천 기가 파괴됐다고 밝혔다. 이란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벌인 일로 추정했다. 사이드 카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명백한 사보타주, 고의적 파괴라며 시온주의 정권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곧바로 이란의 반격이 시작됐다. 지난 13일 이스라엘 상선 하이페리온 레이호는 페르시아만에서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이스라엘 언론 채널 12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선박 공격은 이란의 소행이라고 보도했다. 이란은 하루 뒤인 지난 14일에는 나탄즈 핵시설의 우라늄 농축 농도를 기존 20%에서 60%로 끌어올린다고 발표했다. 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우라늄 농도 90%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란이 2015년 국제사회와 맺은 핵합의에 의배된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란이 나탄즈 해결 요농축 시설 PFEP에서 농도 60% 육불화 우라늄 UF6을 생산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확인했다. UF6는 천연 우라늄으로부터 생산한 고체 상태 우라늄을 기체로 만든 화합물이다. 핵무기 원료로 사용하는 우라늄-235 원자를 분리하기 위해 원심분리기에 주입하는 물질이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IAEA 보고서를 입수해 이란이 나탄즈 핵시설 지하에 개량형 원심분리기를 추가로 설치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